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네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어제 맥스트의 최종 배정 현황 자료 만들다가 영상 업로드는 미처 못하고 그냥 잠들어서요. 오늘 간단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주 상장을 앞두고 기분 좋게, 진짜 기분 좋게 정리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청약 전부터 엄청 막 설레게 만들더니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배정 현황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요. 무려 81.35%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6개월 비중이 또 가장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설렌다니까요. 네,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올해 IPO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요. 1위가 SK바이오사이언스 85.27%였고요. 2위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81.36%였어요. 그 다음 3위 자리를 맥스트가 당당히 차지합니다. 81.35%로. SKIT가 64.6%였던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정말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도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봐도 크게 불만사항이 없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 내용 먼저 보시면요.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수량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로 안에다가 비율로 계산을 해서 적어뒀거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면 문제 없어요. 확약 기간이 길수록 많은 수량이 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문제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내역이었죠. 맥스트도 사실 거래 실적이 있었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확약 신청을 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요. 거래 실적이 없었던 기관들만 그나마 확약 신청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배정된 내역을 보니까 확약 신청을 한 거래 실적 무인 기관들보다 확약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실적 유 기관들한테 더 많이 배정하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거래 관계가 아무래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기는 해요. 인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최근 IPO들이 계속해서 탑3 안에 의무보유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맥스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6개월 확약 신청한 운용사들한테 가장 많이 배정했고요. 그 다음 3개월 확약 신청한 운용사, 그 다음은 1개월 확약 신청한 운용사, 그 다음이 6개월 확약 신청한 연기금, 다음은 6개월 확약 신청한 투자매매, 이런 순서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타당하게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80%가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줬고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비율과 주식수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죠. 기존에는 기존 주주의 비율 22.84%에다가 기관 투자자 6.57%, 일반 청약자 2.93% 더해서 총 32.34%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 직후의 유통이 바로 가능했는데요. 높아진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기관 투자자의 유통 가능 비율이 1.22%까지 크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배정 전에 32.34%에서 배정 후 26.99%까지 줄어든 모습입니다. 20%대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34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300억 원대면 금액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중에서 현대차와 만도 있는 거 아시죠? 이들은 맥스트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9.13%에서 81.35%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미확약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보다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한테 더 많이 배정했다는 측면에서 박수 쳐주고 싶다.
상장일의 유통가능 비율은 26.99%, 금액으로는 345억 원인데 비율과 금액 모두 낮은 편에 속해서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이 22.84%로 높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기존 주주들도 상장일의 초반 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발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매도 주문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상장일의 성과를 결정짓는데 유통가능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통가능 금액대가 좀 비슷한 종목들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엔시스, 자이언트스텝, 제노코, 나노CMS, 유일에너테크 이렇게 5종목이 300억 원대 정도가 됐거든요. 모두 공모가 대비 시초가도 높았고요. 또 엔시스, 자이언트스텝, 유일에너테크는 시초가 2배로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자이언트스텝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또 맥스트가 과연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정말 높은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낮은 유통가능 금액뿐 아니라 메타버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동시호가의 매수 주문 엄청 들어올 것 같고요. 혹시나 교보 따상팀이 이번에도 출연을 하는지 재미삼아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 초반에 확인을 했을 때 교보 매수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 체결이 크게 이루어졌다면 따상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재미삼아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가 구간별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봐서 따상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의 공모가 기준 시총은 1280억 원이고요. 시초가 2배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2560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따상을 기록하면 시총은 3328억 원까지 딱 확 뛰고요. 그렇다면 올해 상장한 대표 메타버스 기업 2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7월 23일 기준 시총은 8,916억 원이나 되고요. 알체라는 6,697억 원입니다. 자, 맥스트가 따상을 기록해도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 대비해서는 시총이 크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따상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비교해서 또 체크해 볼까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이언트 스텝 대비해서는 맥스트의 매출의 규모도 좀 차이가 크고요. 단기 순손실은 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알체라와 비교해서 보시면요. 알체라 대비 오히려 맥스트의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스트가 따상을 기록해도 알체라 시총 대비해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따상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트의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27일 상장일 정말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주를 못 받았지만 그래서 동시효과에 주문을 내볼까도 싶고요. 여러분들도 오전에 맥스트 잘 대응하시고 또 카카오뱅크와 하나스펙 2호 청약까지 오후에 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 푹 쉬세요.